자, 그러면 14쪽 가겠습니다. 14쪽. 확인학습 1번 문제. 확인학습 1번 문제. 자, 한 달만 고생하면 되니까 조금만 더 고생해 주세요. 지금 이게 우리 7, 8월 달 다른 별 문제풀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선행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고 나서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진짜 귀에 탁탁 꽂힐 겁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예. 자꾸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약장사 같은데, 진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약 한번 잡숴봐. 이 약 한번 잡숴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확인학습 1. 자,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공식.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수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하시고 뭐를 씌워요? 절대값 씌우죠? 예. 자, 근데 1번 지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수요 가격 탄력성이 3일 때 그랬어요. 3 쓸까요? 예, 3 쓰고 수요량이 10% 증가했다는 의미는 수요량이 10% 증가했다 그랬죠? 예. 가격은 30% 하락한 경우다 그랬어요. 가격 30% 하락한 경우다. 자, 그럼 대답하세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 증가되는 건 맞습니까? 근데 3분의 1이잖아 그러면. 그럼 이거 얼마냐면 0.3이에요. 3이 아니고 0.3. 굳이 이걸 갖다가 안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차라리 10%하고 30%를 바꿔버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요량이 30% 증가했다는 것은 가격이 10% 하락했다. 그러면 말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건 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탄력성 0.333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30과 10을 바꿔야지 말이 되는 겁니다. 1번 틀렸어요. 예. 2번. 소득에는 우리 정렬중이라 그랬죠? 예. 교차에 대보도. 그래서 정상제, 열등제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건 교차 탄력성이 아니라 소득 탄력성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 2번도 땡. 예. 3번. 탄력성 0.5다. 자,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0.5다. 맞죠? 예. 근데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다? 20%. 2% 상승했죠? 예. 2% 상승했다는 말은 수요량이 몇 프로? 10% 증가했다는 말이다. 맞죠? 예. 맞죠? 맞죠? X입니다. X. 제가 아까 그랬죠. 수요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수요 공급 이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풀지 마라 그랬어. 아무것도 풀지 마라. 이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싸 20, 아싸 10, 아싸 0.5 절대 나는 거야. 가격을 많은 순간, 올리는 순간 수요량은 감소해야 돼요. 맞죠? 따라서 가격이 20% 상승하면요. 수요량은 10% 감소하게 된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지문들이 좋네요. 예. 이 책을 집필하신 분이 훌륭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진짜 지문 좋네요. 예. 4번 갑니다. 생산의 소요. 주옥 같은 말이 나오네요.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공급 잘 돼, 안 돼? 잘 돼. 잘 돼. 그럼 공급은? 탄력적이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 그랬죠? 잘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탄력, 비탄력이 바뀌었네? 예. 5번.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모두 다, 둘 다 장기의 경우가 단기보다 탄력, 기울기가 완만한 것이 일반적이다. 완만하면 수요가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탄력. 공급도 탄력.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요, 공급 둘 다 장기가 더 탄력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수요도 장기일 때 탄력적입니까? 예. 공급도 물단장에서 장기일 때 탄력적이고. 그럼 수요, 공급 둘 다 장기일 때 탄력적입니까? 오케이. 답은 5번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3이 나오려면 수요량이 30% 증가하고 가격이 10% 하락해야지 된다. 맞죠? 소득의 정렬중이기 때문에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해야 됩니다. 예. 가격 탄력성이 0.5면 20, 10은 맞는데 가격을 20% 올리는 순간 수요량은 10% 뭐 해야 된다? 감소해야 된다.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면 공급 잘 돼서 공급 탄력, 소요되는 기간이 길면 공급 잘 안 돼서 공급은 비탄력. 수요, 공급 모두 다 장기일 때 탄력적이고 기울기는 완만하다 하는 겁니다. 정답 몇 번? 5번. 확인학습 2. 가나 중간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시오 그랬습니다. 이건 꼭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안. 먼저 첫 번째, A점을 기준으로 탄력성 한번 구해볼까? 구해볼까? 예. A점을 기준으로 탄력성 구할 때는 미쳤나봐요. 가점이네. 예, 가점. 가점. 원래 변동분 하시면 됩니다. 자, 가점일 때 대답하세요. 원래 가격 500. 맞죠? 변동분은 200. 물론 마이너스 200이지. 500에서 300으로 왔으니까. 예. 가점일 때 원래 수요량 20. 쟤랑 책이 다릅니까? 쟤랑 책이? 가의 원래 수요량 몇 개? 20. 변동분은 몇 개? 10.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맞아요? 약분 처리할게요. 약분. 처리했어요? 예. 약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약분 안 해도 되는데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져요. 예. 2, 4, 1호는 5. 그럼 이거는 얼마? 1.25. 맞아요? 예. 두 번째는 중간점부터 먼저 할게요. 중간점입니다.
중간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할 때는 더해서 변동분 맞아요? 예. 가격 두 개 더하세요. 800. 둘 사이 변동분은 200. 양 두 개 더하세요. 50. 둘 사이 변동분은 10. 이것도 약분 딱딱 처리해버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10분의 8이 나와요. 맞아요? 얼마? 0.8. 마지막으로 나점으로 탄력성을 구해봅시다. 나점은 좀 위에 쓸게요. 밑에 쓸 데가 없네. 나점. 자, 나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할 때는 원래 변동분입니다. 이번에는 원래 가격이 얼마? 300. 300이잖아. 예, 변동분은 200. 맞아요? 예. 원래 수요량은 30. 변동분은 마이너스 10이 되겠지. 맞아요? 예. 약분 처리해버리고 나면 6분의 3 나옵니까? 예. 탄력성 얼마요? 0.5가 나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순서대로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인데, 자, 여러분들 혹시 이 문제가 진짜로 똑같이 시험에 나왔다마요, 제가 문제 빨리 푸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문제 빨리 푸는 방법. 이거 아무것도 얘기 주면 안 돼요. 문제 빨리 푸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 자, 수요 곡선은 우상향이에요, 우하향이에요? 우하향합니다. 근데 탄력성이요, 여기일 때 탄력성이 무한대 값이 나와요. 책정해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요로 가면 탄력성이 제로가 나와요. 얼마요? 제로. 원래 그래요, 수요는요. 요로 가면 탄력성이 커져. 요로 가면 탄력성이 작아지고. 모르면 됐어요. 예. 요로 가면 탄력성이 커지고, 요 탄력성이 작아지고. 그러면 가점이 탄력성이 제일 크게 나와야 돼요. 나점이 탄력성이 제일 작게 나와야 돼요. 중간점은 뭐 중간이니까 그 중간 정도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가가 숫자가 제일 커야 돼. 가가 숫자가 제일 큰 게 뭐가 제일 커? 1.25나 2 이런 게 제일 크지. 그 다음에 나는 탄력성이 제일 작아야 돼. 제일 작은 게 얼마지? 0.5지. 그 가운데는 그 중간 게 나와야 되지. 예, 그래서 답이 2번 아니면 3번 정도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냥 차라리 푸세요, 그러면요. 예. 그러니까 요게 탄력성이 커. 요 탄력성이 작고, 요 중간이고, 원래 이 바닥이 그래요. 답이 될 수 있는 게 2번, 3번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크고, 제일 작고, 그 중간이고, 그래. 그냥 여담으로 들으세요. 예. 확인학습 3.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에 관해서 설명한 것이다. 옳지 못한 설명을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A 기업에서 일정 지역의 임대주택 임대료를 인상하였더니, 임대료 뭐였대요? 인상하였더니 수입이 뭐였다? 대답하세요. 가격을 올리면 수입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었나? 네. 수요가 뭐일 때? 그렇지, 비탄력. 여기서 수요가 비탄력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갑시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많은 편이고 가파른 편이고, 맞아요? 탄력성은 1보다 뭐하고 작고. 자,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임대료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그래야 되잖아. 그럼 이 값이 1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지 비탄력적이잖아. 1보다 작으려면 누가 더 커야 돼? 임대료의 변화율이 더 커야 되지. 맞아요? 그래서 3번에 임대료 변동률은 수요량의 변동률보다 뭐하다? 크다. 이게 분모거든. 임대료 변동률이 수요량의 변동률보다 크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거야. 탄력성 구하는 공식을 보니까. 알겠죠? 예, 답은 3번. 4번. 대체재가 적은 편인가? 왜 적은 편인가?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그리고 아직 이거는 우리 정책론 가서 배우는데 우리 알 거예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누가 세금 많이 내요? 수요자. 그럼 보니까 재산세가 뭐가 되면 누가? 임차인이 조세를 보다 많이 부담하게 된다. 참 좋은 문제네요. 자, 저 보세요. 가격 올려드리면 수입이 증가했다. 이거는 필시 수요가 뭐 할 거야? 비탄력적일 거야.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곡선의 기울기는 많은 편이고 가파른 편이고 탄력성의 크기는 1보다 작고 밑에 있는 임대료의 변화율, 가격 변동률이 수요량의 변동률보다 더 큰 거고. 맞아요? 대체재는 많은 편이고 적은 편이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누가 세금 많이 내고? 수요자가 세금 많이 내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그 왼쪽 세 문제 정답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1번 정답은 5번이요. 2번 정답은 2번이요. 3번 정답은 3번이요. 알겠죠? 예, 오른쪽 확인학습 4. 다음은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 자, 연결해서 갑시다. 아까랑 1번. 탄력성이 1보다 크다.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탄력.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 하락하면 많이 살아오겠네. 수입은 뭐 한다? 증가한다. 2번. 운명의 2번입니다. 탄력성 얼마다? 1. 저 보세요. 1이면 단위 탄력 맞습니까? 네. 가격을 변화시켜요? 네. 그럼 수요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네. 얼마큼 변해요? 가격 변화시킨 만큼 변해요. 뭐가 불변해요? 총수입이 불변해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에는 임대료를 상승시키든 하락시키든 총수입이 불변이다 라고 해야 되겠네. 수요량은 변하겠네. 답 몇 번? 2번. 이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3번.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작다? 1보다 작으면 뭐예요? 비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올리면 수입은 증가된다. 아까 3번 문제가 그 문제였잖아요. 올렸더니면 수입 증가했다. 비탄력적이었다. 맞죠? 예. 4번. 탄력성이 0이다. 절 보세요. 0. 0 뭐죠?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1위 때 단위 탄력적이 요잉이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완전 비탄력적도 비탄력이잖아요. 그럼 가격 올리면 수입은 뭐예요? 증가해요. 그래서 임대료를 뭐예요? 상승시키면 수입은 뭐 한다? 증가한다. 예, 맞습니다. 양이 불변이니까 수입은 증가해요. 예. 5번. 수혜 탄력성이 1보다 크다. 탄력 비탄력.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 상승시키면 다 도망가겠네. 수입은 뭐 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거 꼭 5개 지문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리고 집에서 꼭 이거 2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2번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문제죠. 확인학습 폭. 확인학습 5네. 5번째 문제는요.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일단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이 문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찍는 걸로 합시다. 풀지 말고. 알겠죠? 근데 찍을 때 유의할 점만 좀 알려드릴게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풀어도 되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 문제 푸는 방법은요. 가격이 얼마래? 양은 몇 개? 500개. 근데 가격이 520만 원으로 뭐 됐대? 잠깐만. 가격 올렸죠? 가격 올리면 수량은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그럼 일단 몰라도 되는데 양은 500개보다 더 나와야 돼, 덜 나와야 돼?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몇 번? 1번, 2번. 둘 중에서 하나를 찍으면 돼요. 몇 번 찍고 싶어요? 예? 1번 찍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2번 찍으신 분들 아까비. 또 이럴 때 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2개 남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 문제를 찍을 때는요. 적어도 탄력성에서는 이 정도 액션은 취해 주셔야 됩니다.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는 봐줘야 돼. 내가 풀란 얘기는 아니잖아. 내가 여러분들 그렇게 막대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 과대평가하고 막 고생시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적어도 가격을 올렸다. 맞죠? 그럼 양은 줄어야 된다. 원래 양이 몇 개인데? 500개인데 500개보다는 덜 나와야 돼. 그 찍을 때는 눈 질끈 갖고 1번, 2번 중에 하나를 찍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틀리더라도 3, 4번을 체크하지 마시옵소서. 알겠죠?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어렵다고 하냐면 1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1차 방정식을. 자, 가격이 얼마래? 500. 양은 몇 개? 500. 가격이 얼마로? 520만 원으로. 자, 잠깐만요. 가격이 올랐어요, 내렸어요? 올랐죠. 그럼 양은 줄어. 그럼 이게 500개보다 덜 나와야 되겠네? 그럼 탄력성이 얼마래? 3이래. 그래서 이거 1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원래 변동분 맞나? 네. 원래 가격 500. 변동분만 얘기하면 20이지. 원래 수요량 500. 변동분은 X. 이 값이 얼마다? 3.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방정식 때문에 그래요. 1차 방정식 자체가 어렵다는 건 아닌데 이거 풀다 또 지쳐 잠이 들고 막 그런 사람 시험 치다 말고 잠이 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약분하면 25분의 1이에요. 25분의 1. 그럼 요거는 2개 곱하면 500분의 25x에는 3이 나와요. 그럼 25x는 1500이 나와요. 1500. 그럼 x는 60이 나와요. 얼마요? 60. 26에 12, 5, 6에 30에서 60이 나와요. 근데 60을 구해놓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60을 구해놓고 x 60인데 60을 찾는 사람이 있어. 진짜 있어. 자, 따라하세요. 원래 변동분 시작. 그럼 우리가 구한 60은 뭐예요? 변동분이에요. 몇 개에서? 500개에서 60개가 변동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답하세요. 500개에서 60개가 변동되면 560이 될 수도 있고 44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건 앞에 거 봐야 돼. 가격이 뭐였어? 올랐어. 그럼 양은 줄어야 돼. 60개가 줄어서 얼마 된다? 440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시험장에 딱 가시면요. 사실은 막상 시험장 문제를 풀려고 보면 계산도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풀지 마시고 적어도 그 정도 액션. 가격이 올랐구나 내렸구나 그런 판단을 하셔가지고 양은 원래보다 늘어야 되겠구나 줄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냐면 수요 법칙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떠한 수요 공급 문제도 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수요 법칙만 알아도 가격이 올랐네 양은 줄겠네 그 생각을 하시라는 거고요. 확인학습 6번째 한번 해볼게요. 이제 6번째 참 좋은 문제인데 이건 한번 보겠습니다. A 부동산의 임대료가 10% 상승하였더니 A 부동산 수요량이 5% 감소하였다 그랬습니다. 일단 7번 한번 보죠. 7번 한번 보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임대료 탄력성입니다.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잖아요. 근데 가격은 몇 프로? 10% 뭐 했더니만 올렸더니만 수요량 몇 프로? 5%가 뭐 했다? 줄었다. 맞아요? 그럼 탄력성 얼마예요? 0.5지. 0.5는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비탄력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1보다 작으니까. 맞죠? 예. 그리고 A 부동산이 5% 감소하였고 B 부동산 수요량이 4% 증가하였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아니 아까 했던 건데 잠깐만요. 지금 A 부동산 가격이 몇 프로요? 10% 상승했다 그랬어요. 맞죠? 근데 이제는 10%는 빼고 싶은데요, 저는요. 왜냐하면 방향이 중요하지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B 부동산 수요는 몇 프로가? 4%가 뭐했다? 증가했다. 근데 저는 4%를 빼고 싶은데요. 왜냐면 방향이 중요한지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4%는 뭐? 증가. 근데 무슨 부동산 수요는? C 부동산 수요는 8%가 감소. 근데 저는 8%를 빼고 싶거든요. 왜냐면 크기가 중요하지, 방향이 중요하지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럼 C 부동산 수요가 뭐 했다? 감소. 아까 했던 거니까 대답해 봐요. A 가격 올랐죠? B 수요 증가했죠? 둘은 무슨 제? 대체제.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근데 A 가격 상승했죠? B 수요 감소했죠? AC는 무슨 제? 보완제. 보완제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가 나오죠. 맞아요? 예, 1번 가봐요. A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실판. 탄력성이 뭐니까? 0.5니까. 0.5니까 비탄력적이 맞아요? 예. A 부동산은 임대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자, 방금 A 부동산은 수요가 탄력적이라고요? 비탄력적이라고요? 비탄력적이라고요. 비탄력적인데 가격을 뭐 했어? 올렸네. 비탄력적 때 가격 올리면 돼야한데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이거 세 번 짜고 있는데 이거 진짜. 깝깝한 사람들. 다시 한 번 더. A 부동산 비탄력적이잖아요. 가격 올렸죠. 올리면 돼 안 돼? 돼. 총수입은 만다. 맞네. AB는 대체제다. AB 대체제 맞나? AC는 보완제다. AC는 보완제 맞나? 그럼 AB는 방금 대체제라 그랬잖아. AB는 대체제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가 나와야지. 그럼 교차 탄력성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해야지.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니까. 대체제니까 0보다 크다. 그 답이 5번이에요. 여러분들 확인학습 6번 정도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난리 나면 1대 혼란이 벌어집니다. 뭐라는 거야? CAB, CAC 하면서 그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이런 문제 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벌써 두 번째 문제예요, 지금. 아까 우리 소득의 정렬중 하면서 A, B, H도 한번 했고요. 지금도 한번 했는데 첫 번째 거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0%, 5%니까 0.5야. 0.5는 1보다 작아. 비탄력하고. 그 다음에 대체제 보완제 따질 때는요. 방향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만 중요하지. 뭐 4%고 8%고 나와버리고 한 게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을 한번 문제를 보면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이 문제를 여러 각도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답 확인 좀 할게요. 확인학습 4번의 정답은 2번. 5번의 정답은 1번. 요거는 찍는 거예요. 푸는 거 아니에요. 5번 앞에다가 찍는 거 좀 적어 놓으실래요? 예. 6번은 5번이 됩니다. 탄력성 1보다 크다는 거, 0보다 크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한 장 넘기십니다. 10번 경기 변동입니다. 자, 경기 변동은 유형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천천히 그 휴먼 예체로 되어 있는 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회복, 호황, 정점 찍고 후퇴, 불황, 저점은 경기 뭐죠? 순환. 1년에 한 번씩 고맘때쯤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계절이고요. 50년이나 그 이상을 주기로 장기적으로 변동하면요. 추세. 일시적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 또는 자연재해에 의해서 아니면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갑자기 경기가 변동하는 것. 무작위죠.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사이클, 시즌, 트렌드, 랜덤까지. 부동산 경기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부동산 경기 주기, 진폭. 진폭 크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정점은 높고 저점은 깊다. 이렇게. 맞아요? 예. 부동산 경기는 지역적, 국지적, 개별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 광역적 화제가 되겠죠. 예. 부동산 경기는 좀 분명해요? 명확해요? 규칙적이에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선행, 동행, 후행, 역행, 독립이 다 가능하겠네. 예.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서서히 올라가고요. 내려올 때는요. 우경사 비대칭형입니까? 예. 타성기간 길고요. 예. 주식은 전순환이고 상공업용은 동시순환이고 부동산은 후순환이고 주거용은 역순환이고 그런 거 알죠? 예. 3번 경기 국면별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천천히 대답해 주세요. 회복 상향 시장은 누가 중시돼요? 매도인이요? 예. 옛날 가격은요? 하한선. 후퇴하향은 누가 중시돼요? 매수인. 옛날 가격은요? 상한선. 근데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들 후퇴시장이에요. 후퇴시장. 후퇴시장 누가 중시돼요? 매수자 중시되죠. 근데 후퇴시장 전에가 뭐예요? 상향이잖아요. 상향시장 누가 중시됐어요? 매도자. 맞죠?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후퇴시장은 매수자가 중시된다 이렇게 안 나오고 누가 중시되다가? 매도자가 중시되다가 매수자 중시로 변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물론 매수자가 중시되는 건 맞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저를 좀 똑바로 쳐다봐요. 회복시장은 누가 중시돼요? 매도자가 중시되는 건 맞아요. 근데 회복 전에가 무슨 시장이에요? 하향이거든. 하향. 그럼 하향은 누가 중시됐어요? 매수자 중시되다가 누구로? 매도자로 바뀐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 밑에 안정시장. 안정시장 어디에 강해요? 호황에는 약합니다. 불황에만 강해요. 예.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상한선이에요? 하한선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안정시장은 순환에 따른 분류가
그럼 부동산 경기도 몇 개로만 순환해요? 4개. 4개로만 순환하고 안정시장에는 특수한 시장으로 분류된다 해야지 5개로 순환하는 건 아니에요. 예. 거미집 이론. 뭐의 시차? 공급의 시차. 어디에 잘 적용되고? 상공업용이 잘 적용되고. 이건 연습 좀 합시다. 이거는 연습. 여러분들 저랑 연습해 보아요. 수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커요. 무슨 형이죠? 수렴형이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수렴형인데 이거 한번 얘기해 봐요. 수렴형인데 수요 탄력성이 크다는 말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 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 값보다 가팔라야 돼, 완만해야 돼. 수요 기울기가 완만해야 탄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합시다. 탄력성은 많은 거 찾고 큰 거, 기울기는 많은 거, 작은 거 찾아서 수탄수 공탄발에 넣으시면 돼요. 자, 수요가 탄력적이면 뭐? 수렴. 수요가 탄력적이려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작아야 돼. 이렇게 공부하시자는 거예요. 기울기도 해야 돼. 최근엔 기울기도 많이 나와요. 반대로 수요 탄력성보다 공급 탄력성이 더 커. 공급 탄력적이죠? 그럼 뭐예요? 발산이지.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하는 거야.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맞죠? 예.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 값은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요. 그래서 기울기 값은 절대값을 씌워서 판단을 해요. 옛날에 이렇게 하면 나온 적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것도 같으면 무슨 형이죠? 순환형이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0.5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 값이 플러스 0.5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수렴형입니까? 발산형입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기울기가 나오고. 이거 순환형이에요. 근데 우리 수험에서 어떻게 풀었냐면 요거는 마이너스, 요거는 플러스니까 요게 크네 이렇게 했어요. 심상치 않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수요가 기울기가 완만하네.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네. 수렴형이네 하고 장렬히 전사하셨어요. 숫자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값 씌우니까.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리면 질문에 답을 좀 해줄래요? 0.6이요. 0.3이요. 기울기 값 누가 큰 건데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큰 거예요. 마이너스 안 본다고 기울기는요. 숫자만 절대값 씌우니까 숫자만 본다고. 그럼 누가 커?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커. 그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작지. 그럼 공탄, 발, 공급이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0.2, 0.3. 누가 커요? 커요?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작네? 그럼 수요가 뭐한 거예요? 탄력적인 거예요. 그럼 뭐 한다? 수렴.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해요? 탄력성 같네? 예, 그러면 순환 이렇게. 알겠죠? 예, 다시.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 같으면 순환.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작으면 수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작으면 발산. 같으면 수렴. 순환. 예.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의 기울기 값을 따질 때는요. 뭐만 본다? 숫자만. 앞에 보는 보지 않는다. 뭐를 씌우니까? 절대값. 세 문제만 풀어봅시다. 세 문제네요. 세 문제만 풀어봅시다. 1번. 다음은 부동산 경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예요. 예. 1번. 건축 허가량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5월 달에 정점을 찍고 후퇴기로 접어들게 되는 현상은 계절적 변동에 속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질문 좀 드릴게요. 5월 달 중요합니까? 한 개 다 중요합니다. 정점 찍고 후퇴로 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맞죠? 이거는 경기 순환입니다. 알겠죠? 땡입니다. 땡. 정부의 총부채 상환 비율의 규제. 정부 규제는 무슨 변동이죠? 무작위적 변동. 랜덤입니다. 순환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일반 경기하고 상공업용 경기는 역순환이다. 무슨 순환이죠 이거? 동시순환이에요. 주거용하고 역순환입니다. 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선행하거나 후행할 수도 있나요? 아니 독립적일 수도 있나요? 아니 왜 그런데 왜요? 불분명, 불명화, 불규칙, 지멋대로거든요. 정답 몇 번? 4번. 5번. 하향 다음에 뭐죠? 회복. 몰라요 이거? 회복 다음에 뭐예요? 상향. 상향 다음에 뭐예요? 후퇴. 후퇴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고 그러니까. 하향이에요. 아우 먹기는 또 뭐가 없어요. 예, 참 깝깝한 사람들. 경기 순환을 공부하고 있는데 없다니 참. 자, 다시 한번. 참 깝깝하네요. 예, 다시 한번.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어깨는 뭐, 자, 다시. 하향 다음에 뭐, 회복 다음에 상향 다음에 후퇴 다음에 하향 다음에 회복 다음에 상향 다음에 후퇴 다음에 하향. 이렇게 4개로 순환하지. 안정시장은 순환에 따른 분류가 아닙니다. 알겠죠? 예, 자신 없으면 얘기 안 해도 돼요. 예. 꼭 내가 아니면 누가 대답하리 하면서 그죠? 예, 꼭 대답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예. 답은 몇 번? 4번. 문제 들어갑니다. 5월 달에 정점 찍고 후퇴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거는 뭐죠? 순환이에요. 정부 규제가 나오면 이건 뭐죠? 무작위예요. 예. 일반 경기와 주거용이 역순환이고요. 일반 경기가 상공업용은
동시순환이에요. 부동산 경기는 지멋대로잖아요. 그러면 선행하거나 동행하거나 역행할 수도 있나요? 예, 다 가능하고요. 부동산 경기는 회복 다음에 뭐예요? 상향, 상향 다음에 후퇴, 후퇴 다음에 하향, 하향 다음에 회복, 회복 다음에 상향, 상향 다음에 후퇴, 후퇴 다음에 하향, 이렇게 4개로 순환하지 안정시장은 순환에 따른 분류가 아니에요. 안정시장은 삭제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정답 몇 번? 4번. 확인학습 2. 다음은 부동산 경기 변동상의 특징에 관한 연결이다. 가장 옳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하향시장. 하향시장 누가 중시돼요? 틀렸네. 예. 회복시장은 누가 중시돼요? 맞네. 맞긴 뭘 맞아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회복시장 누가 중시돼요? 매도자. 그러면 누가 중시되다가 매수자 중시에서 매도자 중시로 변한다. 근데 이거 풀라고 아까 내 거짓을 한 거예요. 내가 아까 이거 풀라고. 그러니까 아싸 회복, 아싸 매도자 보인다. 넘어가면 안 돼. 회복시장은 매도자 중시되는 건 맞는데 매수자에서 매도자로 변화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3번 잠깐 건너뛸게요. 4번. 후퇴시장이죠? 무슨 선? 상한선. 한선이 아니에요. 예. 안정시장은 어디에 강하고요? 불황에 강하고.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밖에 없는 거예요? 3번밖에 없는 거예요. 3번은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상향 다음에 뭐가 와요? 후퇴가 오잖아요. 그럼 상향은 앞으로 뭐 할 가능성이 후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너무 잘 나가면 앞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답이 3번이지만 3번보다 더 중요한 지문들이 1, 2, 3, 4, 5번들이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알겠죠? 예. 확인학습 3. 확인학습 3 혹시 푸시면요. 이거 혹시 집에 가서 혼자 풀었는데 맞추시면요. 건미집 이론 이해한 거예요. 이거 남의 돈 받지 않고 맞추면요. 이해한 거예요. 자, 무슨 형 찾아라? 수렴형 찾아라. 한번 가봅시다. 수탄이 얼마죠? 2. 공탄이 3. 누가 더 탄력적이야? 공급이 탄력적이지. 그럼 이거는 뭐? 발산. 발산이네. 예. 수요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작다. 이 말은 누가 크다는 얘기야?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지. 이것도 발산. 갑니다. 수요 곡선 기울기 절대값이 공급 곡선 기울기 절대값보다 크다 그랬잖아. 누가 크다고? 수요 곡선 기울기가 크다고. 그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네. 공급이 탄력적이네. 이것도 발산. 1, 2, 3은 전부 다 발산이에요. 알겠죠? 4번. 수요 곡선 탄력, 수요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다. 이거는 무슨 형?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고 예선 탈락이죠. 순환형이고. 5번 봅시다, 이제.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공급 곡선 기울기 절대값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크다. 누가 더 크다고? 공급 기울기가 크다고? 그럼 누구 기울기가 작은 거네? 수요 기울기가 작은 거네? 수요 기울기가 작다는 말은 수요가 탄력적인 거네? 수요가 탄력적이면 뭐 한다? 수렴. 정답 몇 번? 5번. 그래서 이 문제 5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확인 좀 할게요. 확인학습 1번의 정답은 4번이요. 확인학습 2번의 정답은 3번이요. 확인학습 3번의 정답은 5번이요.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부동산 시장론 일부만 많이 가진 않고요. 오늘은 저랑 효율적 시장까지만 갈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론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칠판 보시고 내용 접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저랑 완전 경쟁 시장하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하고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답하세요. 완전 경쟁 시장은 판매자, 구매자 몇 명? 다수? 판매되는 상품? 동질? 안 되겠어. 내가 다 할게요. 진입과 퇴근은 자유롭고 정보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요공급에서 힘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보니까 컨디션 갑자기 난조됐네요. 예, 내가 할게요. 예. 불안전 경쟁시장은 판매자, 구매자 소수고요. 판매되는 상품은 이질적이고요. 진입과 퇴근은 곤란하고요. 정보는 불안전해요.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완전일까요? 불완전일까요?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으로 분류가 돼요. 맞죠? 하지만 부동산 시장도 학문적으로 분석할 때는 뭘로? 완전으로 분석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는요.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하지 않아요.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하면 이질적이어서 분석을 못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동질화시켜서 완전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 시장을 분석할 때는 물리적 주택 그 자체로 분석한다? 아니면 주택 서비스로 분석한다? 주택 서비스. 서비스로 분석하면 동질화된 주택으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 특징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일물 일가의 법칙 성립합니까? 성립하고요. 가격이 정해지면 가격에 다들 순응합니까? 예.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에요. 뭐요? 완전 탄력. 완전 탄력은 수? 평. 완전 다 했잖아. 수평. 무한대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완전 경쟁시장은 정보를 다 알고 있나? 그럼 정보를 알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네? 정보 비용이 없고. 맞아요? 초과적으로 이윤을 얻어갈 수 있나? 초과 이윤도 없고. 뭐만 있어? 정상 이윤만 있어. 요게 완전 경쟁시장이에요. 정리합시다.
정리합시다.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요건 4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수, 동질, 자유, 완전한. 불완전 시장은 뒤집으면 되고요.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으로 분류가 되긴 한데 분석을 할 때는 완전이라는 걸 가정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때 써먹는 개념이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은 또다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되고요. 가격이 정해지면 순응하고요. 완전 탄력 수평이고요. 수요가. 그 다음에 정상 이윤만 있고요. 정보 비용이라는 것과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분류할 때 용도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시장 범위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시장 범위. 용도에 따라서 시장을 분류하게 되면 시장은 주상, 공농, 특 5개로 분류가 돼요. 주상, 공농, 특, 주상, 공농, 특 이렇게. 주상, 공농, 특은 용도에 따른 분류고 시장 범위에 따른 분류는요. 일단 전체 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부분 시장이라는 게 있고 개별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전체를 거쳐서 부분으로 거쳐서 개별로 가잖아요. 그럼 시장 성질이 동질화되기 시작해요. 비슷해진다. 동질화되면 대체재가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럼 수요는 보다 탄력적이 됩니다. 다시. 시장이 세분화될수록 시장의 성질은 동질화, 대체재 많아지고 수요는 보다 탄력. 이때 전체 부분 개별을 거치면서 시장이 나뉘어지는 과정을 시장 세분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시장 차별화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세분화는 수요자를 가지고 시장을 나눠가는 현상이고요. 차별화는 공급 상품 특성을 가지고 시장을 나눠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세분화, 공은 차벌이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된다 그랬죠. 이번에는 여러분들 저랑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자, 천천히 한번 봐봐요. 부동산 시장은 완전이랬어요? 불완전이랬어요? 그러면 얘기해봐요. 판매자, 구매자 몇 명? 소수. 판매되는 상품? 이질, 진입가 태거? 정보는? 불완전. 부동산 시장은 추상이에요, 구체예요? 둘 다 돼요. 추상은 뭐 추상, 둘 다 돼요. 네, 둘 다 되고. 약성, 중강성, 강성 중에서는 뭐예요? 중강성.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불완전 시장이고요.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강성률적 시장의 성질에 속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첫 번째 국지성이 있어요. 이거는 오늘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 너무 많이 해서 머리 아파요. 뭐 너무 많이 해가지고. 토지 특성 무슨 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짜증나 죽겠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부동성 때문에 국지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거 20번 한 것 같아요. 국지성, 부동성 이거요. 두 번째, 3B가 떠요. 이건 중요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상품이 표준, 비표준. 비표준. 거래는 공개, 비공개. 비공개. 시장은 조직, 비조직. 3B는 무조건 개별성이에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3B를 다 알아야 돼. B를 이상한 데 쓰면 안 돼.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은 독점화돼요. 독점화되고 맞다니까. 독점화되고 개별화되고 독점화되고 그래요. 근데 여기다가 비독점화 그러면 안 된다고. 개별성 때문에 독점화되고 B는 거기서 먹는 게 아니고 비표준화, 비공개, 비조직 이때서 먹는 거야. 또 세 번째, 수급 조절은 뭐하고? 곤란하지. 매매 기간은 장기, 법적 규제, 과다 이런 게 시장의 특성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왜곡될 수 있나? 가격 왜곡은 언제 돼? 단기에 돼. 단기에. 장기에 왜곡된다 그러면 안 돼. 자,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결혼해서 단기가 떴을 때와 장기가 떴을 때 뒤에 어울리는 말들 좀 소개해 드릴게요. 단기는요, 괴리되거나 왜곡돼요. 선생님, 그럼 괴리 왜곡이 뭔데? 이거는 불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불일치. 근데 이런 것들이 장기에는 일치돼요. 뭐 된다고요? 일치된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거 우리 시험에 3번에 걸쳐서 나오는 건데 제가 미리 잠깐 소개해 드릴 테니까 뒤에 갇혀서도 자꾸 써먹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고 대답하세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 왜곡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단기에 왜곡되고 장기에는 일치한다 그래야 됩니다. 이 얘기를 빠뜨리면 안 된다고. 다시.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왜곡돼요, 안 돼요? 왜곡되고 장기에는 일치해요. 자, 여러분들 그럼 또 대답하세요. 가치라는 거 있어요? 가격이란 거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불일치예요, 일치예요? 그러면 안 된다. 깝깝한 사람들 눈치도 없고 막 하지마 내가 할게. 단기에는 가치는 가격으로부터 괴리 되는데 장기에는 일치돼요. 눈치도 없고 막. 자, 그러면 눈치가 없어. 자,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요. 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일치예요, 불일치예요? 불일치되고 장기에는 일치된대. 일말의 양심은 있네 보니까. 마지막 맞췄어요. 예.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요. 기대가 크다고. 근데 이건 단계예요. 단계에만 기대가 클 수가 있어요. 기대가 크잖아요? 그럼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그럼 기대는 결국 하락하게 돼요. 하락. 어디까지? 요구와 일치. 장기에는 일치하게 돼요. 다시. 기대가 작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단기에 그래요, 단기에. 기대가 작잖아요? 그럼 수요가 감소돼요.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기대 수준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요구와 일치되는 수준까지. 그러면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에 나와야 될 말과 장기에 나와야 될 말을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으면요. 여러분도 깝깝할 거예요. 예. 내가 여러분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있으면 더 있지 덜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저희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왜곡돼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중에서 누가 더 커요? 단기에는 불일치하지만 장기에는 일치해요. 가치는 가격으로부터 괴리돼요, 일치돼요? 단기에는 괴리되고 장기에는 일치한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부동산 시장에 기능이 있어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 눈물 날라 그래요. 예.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자고가 정량 기능이 있다 그랬죠? 자고가 정량. 자가 뭐죠? 자원 배분. 교는 교환. 가는 가격 형성. 정은 정보 제공. 양은 양과 질의 조정. 중요한 거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을 구분한 다음에 그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으로 분류되긴 하나 분석할 때는 완전으로 분석한다 하는 거랑 용도에 따라서 주상 공동 투로 분류하는 거랑 시장 범위에 따른 전체 부분 개별층으로 분류하는 거랑 구분하시고 시장을 쭉 세분하면요 동질화돼요. 비슷해져요. 대체제 많아지고 수요는 보다 탄력적이 됩니다. 수요자 측면에서 시장을 나누는 시장 세분화와 공급 상품 특성에 따라 시장을 나누는 시장 차별화를 좀 구분하시고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일단 불완전 4개 받고 추상구차 둘 다 되고 중강성이다 한 다음에 국지성 부동산 때문에 3B 개별성 때문에 수급 조절 곤란 매매 기간 장기 법적 제한 과다 그렇게 해서 가격이 언제 왜곡되고 언제는 왜곡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되고요. 작고가 정량 시장의 기능까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18쪽 두 문제입니다. 확인학습 1. 다음 중 부동산 시장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네요. 부동산 시장은 첫 번째 조직화된 시장 맞죠? 비조직화된 시장입니다. 3B 나온다 그랬죠? 예. 부동산 시장은 강성을적 시장 맞죠? 중강성입니다. 중강성. 완전 경쟁 시장 맞죠? 아니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판매자와 구매자 소수 맞습니까? 왜 맞는데요? 불완전하니까 그래요.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해요. 답은 4번이에요. 5번. 할당률적 시장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할당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4번. 확인학습 2.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찾아봐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에는요. 제품의 특성이란 말이 떴어요. 공급 부동산이란 말을 범주한다는 말이 떴어요. 그럼 이건 시장 세분화 아니고 시장 차별화. 수요자 가지고 나눠야지 시장 세분화입니다. 2번.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비공개적입니까? 상품은? 그래요? 왜요? 맞아요? 네, 답은 2번입니다. 3번. 부동산의 개별성은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비독점적으로 만드는 성질이 있다라고 했는데 비독점이 아니라 독점입니다. 독점. B를 이상한 데 붙이면 안 돼. 그러니까 3B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서 아싸 B 하고 O 하는 건데 3B가 먼저 다시 알려드릴게요. 거래 비공개. 상품 비표준. 시장 비조직. 그리고 개별성 때문에 독점화됩니다. 독점화. 비독점이 아니고 독점화된다. 걔 아니면 안 되는 거지. 독점화. 알겠죠? 그래서 얘는 B를 빼야 됩니다. 틀렸죠? 예. 4번.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 조절이 쉽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맞죠? 그렇지. 그래요. 맞아요. 예. 뭐 틀렸어요? 장기가 틀렸죠. 단기라고 해야 되겠죠. 왜곡 앞에는 단기가 나와야 돼요. 장기가 나올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 안 해놓으시면요.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뭐부터 보이기 시작하면 왜곡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왜곡부터. 장기란 말은 안 보이고. 근데 저한테 결혼 배우신 분들은 이거 이제 이 정도야, 이거. 왜곡 앞에 뭐 있어야 돼? 고맙습니다. 아까 감사 인사도 했죠. 예, 5번.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OX, X. 물리적 주택으로는 분석 자체가 안 돼요. 주택 서비스라는 것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절 보고요. 공급 제품. 공급 제품 가지고 시장을 범주하는 과정은 시장 차별하고요.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비공개됩니까? 상품은 비표준적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상품은 비독점되죠? 아니요. 독점화됩니다. 독점화되는 게 무슨 성 때문이다? 개별성 때문이다. B를 아무 때나 써서는 안 돼요. 예. 부동산 시장은 수급 조절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장기에 가격 왜곡될 수 있잖아. 아니에요. 단기에 왜곡돼요.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는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해요. 주택 서비스로 분석해요. 주택 서비스로 분석합니다. 정답 몇 번?
2번. 3번 하는 사람이 있네. 정답 2번. 이런 사람 꼭 있다니까. 봐. 이따 그랬잖아, 내가. 정답 2번. 그래서 정답 다시 확인합니다. 확인학습 1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2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오늘 수업의 마지막 효율적 시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효율적 시장까지 수업을 하고요. 다음 주 되면 이제 시장을 끝내고요. 뭐 여가현상하고 뭐 이제 지대, 지가, 입지선 이런 거 있거든요. 정책 끝나고 다음 주에 투자론을 들어가 버립니다. 투자론을. 그러니까 두 번 진도에 벌써 투자론 들어가 버리고요. 3주차에 투자론, 금융론 다 끝내버립니다. 3주차에. 4주차 때는 이용개발 관리 마케팅 다 끝내버리고요. 감정평가론 다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잠깐 한눈 팔고 들어오면요. 그게 내용이 바뀌어 있는 게 아니고 단원이 바뀌어 있어요. 단원이. 분명히 아까 수요 공급에서 잠깐 졸았는데 지금 벌써 경기 변동 끝나고 시장론이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 수업 좀 힘드시더라도요. 집중하시면요.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진짜 이거 한번 한 달만 미쳐보세요. 알겠죠?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나는 수업하면서 좀 뿌듯해요. 약간 좀 좋은 수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저기 그 두 분 공법쌤하고 민법쌤한테도 내가 얘기하고 왔어요. 30일 수업 진짜 좋은 수업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공법은 또 뭐 난 내 수업은 다 좋아 그러더라고. 그런데 물론 예. 적응돼서 나는 괜찮은데 아우 씨 나이만 좀 내가 많았으면 한 대 확 제가 싶은데 그 내가 그랬어요. 내 두 분한테 진짜 30일 안성 수업은 진짜 좋은 수업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 수업은 다 좋은데 막 그러더라고. 깐족되는 거 있잖아. 왜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고. 효율적 시장 갑니다. 19쪽 19쪽 갑니다. 효율적 시장. 꼭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 다 웃고, 남들 다 웃고, 이제 끝났어. 이제 다 웃고 끝났어. 이제 그거 유머는 다 지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그게 그 말이었어? 하면서 빵 터져가지고 혼자,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뒤늦게 이렇게 반응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좀 조심해야 하셔야 될 게, 시험장 가서도, 시험장을 나오면서, 그게 답이 3번이었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조금 약간 반응이 넣는 사람들은요, 반응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 시장 출발할게요. 정보가 부동산의 가격에 즉각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근데 정보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 자, 질문. 과거 정보 분석하는 작업을 뭐라 그래요? 기술, 현재 정보 분석하는 것, 기본. 과거 정보가 부동산의 가격에 즉각 반영되어 있는 시장은 무슨 효율적 시장? 약성. 과거 현재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 중강성. 과거 현재 미래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 강성. 질문드립니다. 약성에서 과거를 안 돼요, 만약에. 그 무슨 이유는 얻어요? 정상 얻을 수가 있네요. 근데 약성에서 현재 미래를 알면 초과는 얻어요. 중강성에서 과거 현재를 알면요. 정상, 미래 알면요. 초과 이윤. 강성에서 다 알아버렸어. 정상 이윤, 초과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시험에서요, 초과 이윤이라고 안 나오고 정상 이상의 이윤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과 이윤이 아니고 정상 이상의 이윤 나와도 초과 이윤과 같은 말입니다. 정상 이상이 초과니까. 이때 부동산 시장은 세 가지 효율적 시장 중 어디에 가까워요? 중강성에. 완전 경쟁 시장은 어디에 가장 부합됩니까? 강성. 그럼 대답해봐요. 완전과 강성은 정보를 다 알고 있나? 그럼 정보 비용이 없지. 아까 했잖아. 초과 이윤은요? 없지. 없지. 정상 이상의 이윤은요? 없지. 같은 말인데 초과 이윤과 정상 이윤만 있는 시장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가 좀 이 문제 좀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기본적 분석을 하는 시장이 있어요. 기본적 분석은 무슨 정보예요? 현재 정보. 자,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시장이 있는데 그 현재 정보로 정상이윤만 얻었어요. 무슨 시장이에요? 중강성이에요. 맞죠? 문제 갑니다. 현재 정보로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이윤을 얻어버리는 시장이 있습니다. 뭐예요? 약성이에요. 자, 보세요. 현재 정보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은 세상에 단 한 개 시장밖에 없어요. 일단 강성은 초과이윤 자체가 없잖아. 강성은 아닌 거고, 중강성은 현재 정보로 정상이윤밖에 못 얻잖아. 그 이것도 아닌 거고, 현재 정보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은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은 오직 뭐밖에 없다? 약성.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정보 나왔다고 해서 중강성 하지 마세요. 현재 정보로 무슨 이윤을 얻었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재 정보로 정상이윤을 얻으면 무슨 시장? 중강성. 현재 정보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은 오직 약성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됐습니까? 요것만 되면 효율적 시장 안 틀려요. 방금 제가 한 말을 이해하신 분들은 효율적 시장은 안 틀려요. 다시 기본적 분석, 현재 정보로 정상이윤 얻었다. 중강성. 기본적 분석, 현재 정보로 초과이윤 얻었다. 약성. 대답하신 분들은 효율적 시장 안 틀립니다. 네, 보장할게요. 이번에는 할당효율적 시장으로 갑니다. 할당효율적 시장. 할당효율적 시장.
자, 할당률적 시장은 뭐가 없는 시장이면 초과인이 없는 시장이에요. 뭐가 없어요? 초과인이 없죠. 예. 정보 비용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정보 가치가 1000이래. 자, 그럼 대답하세요. 이거 얼마짜리 정보야, 이거? 1000만원짜리 정보야. 정보 비용은 얼마야? 1000만원 지불했어. 그럼 대답하세요. 정보 비용이 있어, 없어? 있어. 1000만원 하고 있네? 근데 뭐만큼 해? 정보 가치만큼의 정보 비용을 지불하면 남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효율적 시장, 할당률적 시장은 뭐가 없는 시장이다? 초과인이 없는 시장이다. 자, 보세요. 완전 경쟁 시장 해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은 무조건 할당인가? 아니, 완전히 무조건 할당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완전히 무조건 할당이에요. 근데 할당이 반드시 완전히 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불완전 시장이에요. 불완전 시장이에요. 그럼 독점 시장은 불완전한가? 독점 시장 불완전한가? 부동산 시장도 불완전한가? 이거 할당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정리합시다. 완전 경쟁 시장 몇 글자? 6글자. 할당 효율적 시장 몇 글자? 7글자.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 7글자죠. 완전 경쟁 시장 6글자죠. 6명이 7인승차에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탔지. 타고 한 칸 남았지. 그 한 칸 남는 칸에 누가 타요? 불완전히 타요. 그러면 누구 안에는? 할당 7인승 차 안에는 누가 다 타있고 일단 완전 6놈이 다 타있고 한 칸 남는 칸에 누가 타있어요? 불완전. 그러면 불완전이나 독점이나 부동산도 할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완전 경쟁 시장 몇 글자? 6글자 안에는 할당 효율적 시장 7글자가 탈 수 있어, 없어? 없지. 6인승 차에 7명은 못 탄다고. 7인승 차에 6명은 타지만 몰라? 다시 할당 효율적 시장 몇 인승? 완전 경제 시장 몇 명? 6명. 그 완전은 무조건 할당이 될 수 있나? 될 수 있어요. 할당이 반드시 완전히 되는 건 아니에요. 완전 할당이 다 탔지? 한 칸 남지? 누가 탈 수 있어요? 불완전. 그러니까 불완전이나 독점이나 부동산 할당이 될 수는 있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유명한 because of 때문 해보죠. 때문이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수반됩니까? 수반됩니까? 예.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초과인을 두 글자로 투기라고 하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투기요? 예.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건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인이나 투기가 존재하는 건 할당률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할당은 뭐가 없어요? 초과인이 없어요. 그럼 초과인이 있으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초과인이 있는 거예요. 할당에서는 뭐가 없어야 되는데 초과인이 없어야 되는데 초과인이 있으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리고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건 불완전하기 때문이고요. 그럼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초과인이나 투기가 존재하는 건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암기 방법 알려드릴게요. 따라서 정보, 비용, 뭐 나와요? 비읍. 그럼 뭐 불완전하기 때문에 비읍 나와야 비읍이에요. 자, 다시 정보. 내가 할게요. 네, 문제 내려 그래요. 문제 내라고.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OX. 그렇지. 눈치챘죠?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당에는 뭐가 없어요? 초과인이 없어요. 그럼 초과인이 있대. 투기가 있대. 그럼 뭐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자, 지금부터 할당 효율적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 정보 비용이 없는 시장이라 그랬죠? 아니에요. 어지러워. 할당은 초과인이 없는 시장이에요. 정보 비용은 천천해서 있어도 괜찮아요. 알겠죠? 두 번째, 완전은 무조건 할당이다. 어지러워. 빈혈이 와요. 완전은 무조건 할당이다. 할당이 반드시 완전인 것은 아니다. 제가 글자 셀 시간 안 줘서 그랬죠, 지금. 예. 불완전이나 독점이나 부동산도 할당이 될 수 있다. 때문 한번 해볼게요, 때문. 예. 초과인이나 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할당률적이지 못하기 때문이고, 정보 비용이 투반되는 이유는 불완전하기 때문인 겁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신도시 들어쓰고 안 들어쓰고 하는 문제는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는 게 더 빠릅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20쪽입니다. 세 문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확인학습 1이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이거 잘 못 맞춰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냥 풀어볼래요, 지금? 그럼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지금 풀어보세요. 시간 1분. 시작. 55초 남았습니다. 자, 50초 남았어요. 예.
45초. 자, 40초 남았습니다. 자. 자, 30초 남았어, 30초. 25초 남았어요. 20초. 15초. 10초. 9, 8, 7, 6, 5, 4, 3, 2, 1, 땡. 정답. 몇 번? 정답. 몇 번? 정답 4번입니다. 네, 4번. 4번. 요거 정답 4번 체크하신 분들은 효율적 시장 이해한 거예요. 이해한 겁니다. 1번 갑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떠한 정보를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정상 이상의 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OX. 정상 이상 이윤은 못 얻어요. 정상 이윤은 얻는데 이상을 못 얻어요. 내가 이거 강조했어요. 이거 하려고 아까 내가 그랬던 거 이상, 이 초가 같은 말이라고. 알겠죠? 2번. 중강성에서 기본적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는 없어요. 정상이윤밖에 못 얻어요. 예. 약성에서 기술적 분석, 과거를 분석했대. 정상은 얻을 수가? 정상은 얻을 수가 있지. 자, 기본적 분석으로 뭐를 얻었대? 초과이윤을 얻었대. 정상이윤이 아니고 초과이윤을 얻었대. 그러면 이거는 약성이어야 됩니다. 중강성은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이윤 못 얻어요. 약성이어야지만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이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문제죠. 왜냐하면 있다 없다 그 한 글자 때문에 1, 2번, 3번이 다 틀린 거거든요. 맞고 틀리고 하는 거거든요. 5번. 부동산 시장은 세 가지 효율적 시장 중 뭐로 보는 게 맞고? 중강성. 아까 했잖아. 완전 경쟁 시장은 세 가지 효율적 시장 중 강성에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케이? 예. 확인해서 2. 다음은 불안전 시장과 할당 효율성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했습니다. 요거 시간 20초 드리겠습니다. 20초. 시작. 동영상 들으시는 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줄 때. 5, 4, 3, 2, 1. 땡. 정답. 오케이. 4번. 씨. 네, 뿌듯합니다, 진짜. 이게 여러분 다 내 덕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데려다 놨거든, 내가. 4번. 좋습니다. 자, 1번. 할당 효율적 시장은 항상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한다. OX. X. 완전히 항상 할당은 맞지만 할당이 반드시 완전히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 독점은 할당 효율적일 수 있고요. 할당에서는 뭐가 존재하잖아요. 초과이윤이 존재하잖아요. 정보비용이 있어도 괜찮아요. 예. 부동산 시장이나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 있다. 뭐만 못 얻으면? 초과이윤 못 얻으면. 투기는 초과이윤과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존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답은 몇 번? 확인학습 3. 오늘 마지막 문제. 1년 후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6천만 원짜리고요. 안 들어서면 4천만 원짜리예요. 요구 중에는 20%고요. 개발된 가능성은 40%예요. 이때 200만 원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이 정보를 얻었대요. 이때 그 초과이윤이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보고 정보가치도 한번 구해보고 그랬네요. 자, 실판 한번 보세요. 언제예요? 1년 후에요. 예. 뭐가 들어서고요? 신도시고요.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고요? 20%고요. 이자율 20%예요? 예. 대답하세요. 신도시 들어서면 이 땅 얼마짜리? 6천만 원짜리. 맞죠? 예. 안 들어서면 4천만 원짜리고요. 들어설 확률은 40%. 안 들어설 확률은 60%. 선생님, 안 들어설 확률은 안 나와 있는데 그럼 내가 미쳐버리는 거야, 내가. 들어설 확률 40%면 안 들어설 확률은 당연히 60%입니다. 자, 출발할게요. 6천에 대한 확률은 몇 프로죠? 40%. 맞죠? 4천에 대한 확률은 몇 프로? 60%. 1년 후에 발생되는 일입니까? 현재가 주 땡겨 올라 그러면 1 플러스 0.2지. 1은 뭐 20%인데. 여기 1승. 맞아요? 64. 24. 46에 24. 4,800이야. 1.1로 나누면 4천만 원이에요. 맞아요? 그럼 확실히 들어선다고 보고 한번 또 문제 풀어보죠. 6천만 원에 대한 확률 몇 프로? 100%. 맞아요? 예. 그럼 4천만 원에 대한 확률은 0%입니다. 예. 이거 1.1, 1.2로 나눠볼게요. 그럼 이거 얼마짜리죠? 5천만 원이지. 1.1로 나누면 그러면 빼버리면 정보가치 얼마 나와요? 1,000만 원. 근데 이 1,000만 원짜리 정보를 얼마 주고 얻었대? 200 주고 얻었대. 그럼 얼마만큼? 800만큼 초과이 생길 거다. 예. 그 정보가치는 얼마? 1,000. 초과이는 얼마? 800. 정답은 몇 번? 4번. 오케이. 정답 확인할게요.
확인학습 1, 2, 3 전부 다 통일적으로 정답은 4번입니다. 444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다음 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론, 여가현상 주거분리하고 지대 입지 선정, 도시 내부 구조론 하고 입지 선정 다 끝내고요. 정책론 다 끝내고요. 투자론까지 갑니다. 투자론 절반 할 겁니다. 다음 주에. 투자 절반까지 할 거니까 한 번 빠지면 진짜 진도 훅 나가니까 절대로 빠지지 말고 수업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